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위한 마지막 모의고사 9월 A매치에 나설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큰 폭의 변화는 없었지만 새로운 얼굴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월드컵 최종 엔트리 경쟁 구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표팀의 베스트 11은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포메이션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선발 11명은 정해진 상태인데요. 최종 엔트리 26인에 들기 위한 나머지 15명의 경쟁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엔트리를 통해 사실상 경쟁 구도가 마무리된 포지션을 알 수 있었는데요. 먼저 골키퍼 3위는 일찌감치 정해졌죠. 넘버원 수문장 김승규를 필두로 세컨 골키퍼에는 조현우, 서드 골키퍼에는 젊은 송범근이 나섭니다. 수비 라인 중에서도 왼쪽 라인의 명단은 전부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먼저 왼쪽 풀백에는 확고한 주전 김진수를 홍철이 받쳐줍니다. 왼발잡이가 중용되는 왼쪽 센터백 자리에는 주전 김영건과 백업 권경원 구도가 확실시되죠. 최전방 원톱 역시 남은 기간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황의조와 조규성 2명의 선수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나머지 포지션의 경쟁 구도가 복합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나마 후방 라인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죠. 일단 우측 센터백 자리는 당연히 김민재가 자리하지만 그 백업 구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붙박이로 승선하던 박지수, 6월 A매치에서 함께했던 정승현 등이 모두 제외되고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조유민이 승선한 것인데요. 특히 지난 동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이 영향을 준 듯 보입니다. 현재 박지수나 정승현의 몸 상태에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큰 변수가 없다면 김민재와 조유민이 월드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측 풀백에도 익숙한 이름이 사라졌는데요. 그동안 김태환, 이용, 김문환의 3자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 자리인데 이번 명단에선 이용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세아로 인한 기동력과 수비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해서 이름을 올린 건 윤종규입니다. 온더볼 능력은 다소 취약하지만 활동량과 전술적인 움직임을 고려해 뽑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환과 김문환과는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쟁 구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3선 미드필더 자리에는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손준호의 발탁인데요. 그동안 중국의 자가격리 정책으로 인해 번번이 대표팀 소집이 불발됐지만 드디어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전 정우영의 공백이 생길 경우 1순위로 나설 선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다른 조합을 통해 주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죠. 손준호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플레이 스타일은 벤투 감독의 경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과 전방의 연결고리 2.5선에 가까운 이 위치는 벤투 축구의 전술적인 중심이 되는 자리인데요. 황인범 외에는 다른 선수를 생각해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단 이번 명단에서는 백승호가 이 위치에서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라고 하면 그동안 황인범의 대체자로 테스트 받아왔던 김진규가 제외된 점이 눈에 띄었죠. 아무래도 전북 이적 후 부진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이번 명단에는 없지만 최근 유럽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홍현석의 추후 발탁 가능성도 희미하지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중원에서 황인범과 상당히 유사한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월드컵 직전 11월 평가전까지 현재의 폼을 유지한다면 막바지 깜짝 발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현재 대표팀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2선 미드필더 위치입니다.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선수들이 경쟁 중인데요. 먼저 왼쪽 측면에는 에이스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백업 한두 명만 생각하면 되죠. 일단 이번 명단에선 나상호가 유일합니다. 반면 리그에서 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는 김대원이 뽑히지 못한 점은 의외였는데요. 사실 꽤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 송민규는 부상 여파로 합류하지 못한 듯 보이는데 최종 엔트리 경쟁에는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 선수죠. 반대편에는 새로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A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양현준인데요. 올해 가장 유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인 양현준은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면서 대표팀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감한 솔로 플레이를 통해 측면을 흔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지만 최종 엔트리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미 이 자리에는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엄원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명단에는 부상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부상만 없다면 본선 무대에서도 측면 조커로서 1순위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앙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꽤 여러 명이 발탁됐죠. 부동의 주전 이재성을 제외하고도 그 외에 작은 정우영과 권창훈 그리고 많은 기대를 모은 이강인이 마침내 발탁됐는데요. 먼저 정우영과 권창훈은 측면과 중앙을 두루 커버할 수 있는 멀티 자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라리가에서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이강인은 벤투 감독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크게 발전하면서 본선 무대에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죠. 이 위치에 뽑힌 선수들은 전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본선에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새로운 팀으로 이적한 이동경이 남은 기간 얼마나 폼을 회복할지가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명단에 뽑힌 이 선수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위치는 벤투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6월 A매치에서 시도한 4-4-2 포메이션으로의 변화가 적극 활용될 경우 이렇게 손흥민은 수비 부담을 더는 최전방에 황희찬은 보다 익숙한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치는 자연스럽게 우측면으로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이강인은 대표팀에선 이 위치에서 새롭게 테스트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속팀에선 4-4-2 대형의 세컨톱에 가까운 역할을 소화하지만 대표팀에선 그 자리에 빈틈이 없는데요. 오히려 상대의 압박을 벗어난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오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죠. 이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벤투 감독이 측면에서 요구하는 수비력과 활동량 면에서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이강인 발탁의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명단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나상호와 권창훈의 발탁과도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선 자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앞서 얘기한 활동량과 수비 능력에 더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본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하죠. 벤투 감독 부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문선민이 외면받은 것, 유럽 진출 이전 절정의 폼을 보이던 이동준이 대표팀에선 중용받지 못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세대의 유망주였던 송민규는 꾸준히 발탁되며 신임을 받아온 것도 같은 맥락이죠. 엄원상의 울산 이적 이후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에 눈을 뜨며 국대에 꾸준히 승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권창훈의 발탁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리그에서 무득점에 그치며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벤투 감독이 선호할 유형인데요. 좁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되는 2대1 연계 플레이와 공간을 찾아다니는 오프더블 움직임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어차피 주전이 아닌 백업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과 측면을 오갈 수 있는 멀티성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그 내에서 권창훈보다 더 나은 활약을 펼친 선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유형의 선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나상호의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일단 활동량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 등에서 역시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명목상 손흥민의 백업이라곤 하지만 말이 백업이지 나상호는 절대 손흥민의 대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에서 배제될 일도 없거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죠. 만에 하나 손흥민이 빠지게 될 일이 생긴다면 대표팀은 기존과 전혀 다른 플랜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선 헌신적인 부분에 강점이 있고 오랜 기간 함께해온 나상호가 명단에 더 필요하다고 벤투 감독은 생각한 것이겠죠. 다만 문제는 올해 훨씬 압도적인 폼을 보이고 있는 같은 포지션의 김대원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이 없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많은 활동량은 기본이고 강원이 비대칭적인 수비 대형을 세울 땐 윙백 자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수비에 적극성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는 두 선수, 게다가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꼽히고 있는 선수 대신 후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의 발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어차피 주전이 아닌 후보 자원으로 데려가는 거라면 오랜 기간 자신의 철학을 함께해온 선수가 더 낫다는 벤투 감독의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만 가능하죠. 대표팀 명단이 나올 때마다 항상 논란이 따라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표팀 선발은 리그 올스타를 선발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리그 올스타를 뽑는다면 스탯 줄세우기, 현재 폼 줄세우기로 명단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지만 대표팀은 결국 감독의 철학에 부합하는 선수들, 감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발탁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같은 선수라도 감독의 전술에 따라 영향력이 크게 좌우되는 스포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그와 국대에서의 활약이 상반된 애국자 유형의 선수가 등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죠. 물론 선수 발탁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